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 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주식 양도 차익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돈 버는 절세,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2023년도부터는요, 주식 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주식 차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요, 22%를 부과하고, 그 다음에 초과된 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한다. 그랬을 때는 27.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2023년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고요. 그렇다면 주식 차익이 5천만 원 이하일 때는 차익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과세 연도 내 1년 동안이죠. 손익을 통산해 가지고 혹시라도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봤을 때 전체적으로 차익이 없다면 양도세 과세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요, 증시 관련된 개혁안을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차익 과세 등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전면적인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공매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을 인하시키기로 했는데요. 현행 개인 투자자는 담보 비율이 140%입니다. 이에 반해서 외국인이나 기관은 105%에 불과하거든요.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 수준으로 낮출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에도 서킷 브레이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는요, 1987년도 10월 19일 주가가 22.6%나 폭락한 블랙 먼데이를 겪으면서 처음 도입됐는데요. 한국의 도입은요, 1998년도 12월 7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서킷 브레이커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지수의 상하 변동폭이 10%를 넘는 상태가 1분간 지속됐을 때, 현물은 물론하고요, 선물 옵션의 매매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요, 20분 동안 모든 종목의 호가 접수 및 매매 거래가 정지되고 향후 10분 동안 새로운 동시 호가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서킷 브레이커는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고요, 장 종료 40분 전에는 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서킷 브레이커랑 비슷한 사이드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카라고 하는 것은요, 주가지수 선물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요, 전일 종가 대비 선물 시장 가격이 5% 이상 변동해 1분 이상 지속됐을 때 5분 동안 선물 시장 전체 거래를 중단시키는 제도가 되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소액주주 보호 제도의 일환으로 쪼개기 상장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데요. 보시면은요, LG화학의 LG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분할한 경우가 있었죠. 따라서 소액주주의 보호 장치가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요, 쪼개기 상장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사업을 분할해서 상장하는 경우에도 모회사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진 등 내부자가 주식을 비밀리에 매도한 다음에 현행은요, 5일 이내 공시하면 되거든요.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공시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소액주주를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차익 과세에 대해서 2023년도부터 과세 예정인 부분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종목당 100억 원 이상 고액 보유자만은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증권거래세는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0.23%가 되겠습니다. 매도 금액에 대한 비율이 되겠는데요. 증권거래세가 0.8%고요. 농특세가 0.1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코스닥은 증권거래세만 0.23%가 되고요. 2023년도부터 주식자익 과세를 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를 0.15%로 인하할 예정에 있었으나 어떻습니까? 주식자익 과세를 전면 백지화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는 그대로 유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식 차익 과세에 대해서 혹시라도 차익이 많았을 때는요, 양도소득세를 너무 많이 부담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주식을 증여한 다음에 양도하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제는 주식 차익 과세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기로 했기 때문에 주식을 증여한 이후에 매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남아 있습니다. 주식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증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보유한 아버지가 취득가가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평가 금액이 5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 이랬을 때는요, 저가로 자녀 등에게 증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증여세마저 내지 않으려면 배우자한테 증여하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증여는 6억 원까지 면세점이다 보니까요.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하락했다. 그랬을 때 5억 원 전체에 대해서 배우자한테 증여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증여세는 없겠죠. 하지만 배우자가 그 주식을 받았다.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 부담이 가중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증여는 조금 제한하고 자녀 증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5억 원의 주식을 자녀들한테 증여할 수가 있겠죠. 5억 원의 주식을 성년 자녀 2명한테 증여한다. 그러면 각각 2억 5천을 증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증여세는요, 각각 2,910만 원이 나오는데 산출 근거는 이렇습니다. 2억 5천에 대해서 5천만 원 공제하고요. 2억 원에 대해서 세율 20%, 그 다음에 누진 공제액 1,000만 원을 빼주면 되겠고요. 여기에 대해서 3% 어떻습니까? 그 세액 공제를 받는다면은 2,910만 원이 나오고요. 두 명이니까 5,820만 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폭락한 주식을 증여했는데 가격이 오른다. 이랬을 때는 증여 취소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까지 주식 차익 과세에 대해서 전면 백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